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 하루였어. 미국 증시 훈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정책 회의소화 속에 저가 매수와 기술주 강세가 받쳐줬고, 일본은 글로벌 강세장 분위기와 은행주 랠리 덕을 봤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장 초반에는 살짝 밀리면서 출발했어. 시가가 3869선에서 약하게 열렸는데 장중에 3850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지. 결국 고점 근처인 3889선에서 마감하면서 하루 동안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흐름이었어. 같이 보는 상해어 지수도 4077선까지 올라서 비슷한 폭으로 마감했고, 비지수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을 지켜줬어. 이어서 일본 니케이 흐름을 보면 분위기가 더 강했어. 니케이는 장 시작부터 5480선 위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어. 장중에는 51,127선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51,000선을 다시 넘겨봤고, 마감도 5836선에서 끝나면서 하루 동안 꽤 탄탄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네 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시장이 소화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어. 회의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물가의 합리적 회복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지. 지급 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같은 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쓰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도 나왔어. 통화정책이 실제로 잘 전달되도록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만들고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지원도 강조했지. 중소기업 같은 중점 영역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어. 정책 기조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이었어. 다만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부양책이 없다는 평가와 성장 강조가 부각됐다는 해석이 같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야. 다음은 중국 기술주 관련 정책 기대야. 정부가 AI 반도체 자국산 활용을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어. 정부 산하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가 AI 반도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 권장 제품 목록을 발표할 거라는 내용이야. 여기에 미국 기술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술주 심리가 좋아졌지. 이어서 일본 쪽에서는 미국 증시 영향이 컸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다우와 S&P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거든. 나스닥은 약세였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상태라 일본 주식에도 매수세가 유입됐어.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도 투자 심리를 받쳐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행 금리 인상 전망이 은행주를 움직였어. 블룸버그가 일본은행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전원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예상했어. 정책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면서 일본 은행주에 힘이 실렸지.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보험과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인 업종이 강세를 보였어. 기술 장비와 소프트웨어 같은 IT 관련 업종도 정책 기대를 타고 같이 올라왔고, 반대로 소매와 식품, 약품, 소매 같은 소비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약했어. 부동산 운용과 운수 쪽도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이었지. 일본은 경기 민감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어. 복합산업과 금속광업 같은 경기 관련 업종이 강했고, 자동차와 운수 업종도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에 힘입어 탄탄했어. 은행과 투자서비스 업종은 금리 인상 기대를 타고 특히 강하게 움직였고, 보험과 유틸리티, 화학산업 서비스까지 폭넓게 상승이 퍼진 하루였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경기 민감과 수출 관련 종목부터 보면 하문텅스텐이 강세를 보이면서 비철금속 쪽 분위기를 이끌었고, 중국국제항공도 오르면서 운수와 여행 수요 회복 기대를 반영했어. 이어서 중국 내수와 금융 테마를 보면 장성자동차가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 기대가 이어졌고, 중국 평안보험과 중국 태평양보험그룹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보험주 전반이 시장을 방어해줬어. 다음은 일본 제조와 수출주 흐름이야. 파나소닉이 크게 오르면서 전기전자와 부품 쪽에 힘을 실어줬고, 도요타 자동차도 강하게 올라서 일본 대표 수출주의 존재감을 다시 보여줬어. 신니폰제철과 JX홀딩스도 동반 상승하면서 소재와 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았지. 이어서 일본 금융주를 보면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과 미즈호 파이낸셜이 모두 강세를 보였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과 노무라 홀딩스까지 같이 오르면서 일본 은행주와 금융주 전반이 금리 인상 기대를 그대로 반영한 하루였지.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이틀간 열렸고,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어. 즉각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에 더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이 내용을 가늠하는 구간이었지. 여기에 정부가 준비 중인 AI 반도체,
권장 제품 목록이 화이트리스트 성격을 띨 거라는 점도 기술주의 중요한 재료였어. 일본과 글로벌 쪽에서는 다우와 S&P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했어. 연준의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이 흐름을 뒷받침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BOJ 관련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 전원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예상한 점도 일본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였지.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아시아 전반의 금리와 통화 환경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는 구도가 형성됐어.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유동성 환경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조됐고, 일본은 반대로 완화해서 정상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하루였지. 이런 방향성 차이가 앞으로 위안화와 엔화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도야. 마지막으로 마무리야.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의 정책 기조 재확인과 일본의 금리 정상화 기대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각자 다른 이유로 지수가 올라간 날이었어.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 의지와 일본 금융주의 강세가 금융과 수출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 오늘 정리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